안녕하십니까, 오마이 갤러리입니다. 카라바조와 바로크의 얼굴들 전시회 갔다 왔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하고 있고요. 사람은 별로 없어서 감상하기는 딱 좋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전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은 카라바조 작품을 10점을 본다는 것이 이 자체만으로도 좀 흥분시킬 만한 특별한 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자, 이 전시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사진 촬영이 모든 구간에서 OK라는 점입니다. 이런 명화 전시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는 전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작품의 보호를 위해서 프레시만 안 터뜨리면 사진 찍는 것은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국제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제가 전시를 보기 전에 카라바조 작가 자체에 대해서도 프리뷰를 좀 했었는데요. 좀 상세한 내용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제 전시에 대한 리뷰니까 그 전시에 대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시장 풍경입니다. 이 전시는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1층에서는 반고우전이 오픈했습니다. 11월 29일 오픈했어요. 지금도 카라바조 전시가 그리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고우전에 사람이 좀 몰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시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시장을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내를 어둡게 처리하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조명을 몸에 맞춘 후 사진을 찍으면 카라바조의 대표적인 미술 기법 키아로스쿠로 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연극 무대와 같은 효과, 시도가 참 좋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대부분이 종교화입니다. 천주교적인 음악이 전체에 울리고 있고요. 작품의 보호를 위해서 전체 분위기 매우 어두운 편입니다. 감상에 지장이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을 걸어 놓은 벽들도 이제 어둡게 페인팅이 되어 있고 조도도 좀 많이 낮춰놔서 전체적으로 좀 침침한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림 자체도 어두운 그림들이다 보니 분위기가 너무 무겁더군요. 저는 평일 오후에 관람했는데 적절한 관람자 수로 인해서 아주 감상하기에는 좋았습니다.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카라바조 작품 10점을 보겠습니다. 이 10점 중에는 2점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눈에 띄는 작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귀도레니 작품도 한 점 있네요. 이건 전혀 모르고 갔었는데요. 이 화가의 작품도 좀 희귀할 정도로 별로 그림이 많지 않은 화가라서 아마도 카라바조 다음으로는 다른 작가들보다 귀도레니라는 화가가 유명할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황홀경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개인 소장 작품이에요. 귀도레니 작품은 눈이 포인트인데 등장인물들이 눈을 이런 식으로 뜨고 있다면 50% 이상은 귀도레니 작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워낙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 주는 장면인데 여기 이 사람의 손가락 모양 좀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거 우리나라의 고유의 욕이 아니었나요? 요즘은 이거 하는 분 없고 주로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는 서양식으로 이제 통일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그냥
만났습니다. 아주 정겹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시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다소 몇 군데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당연히 전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들 위주고요. 카라바조가 미술사상 굉장히 중요한 화가이긴 한데요. 사실 그에 비해서는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실제적인 대표작들은 볼 수가 없어서 여전히 전시가 좀 많이 낯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카라바조 작품 외에 나머지 작품들도 좀 뭐 괜찮기도 했지만 좀 아쉬운 작품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명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화 전시에서 늘 보아오던 그런 수준 높은 퀄리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소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작가의 이름도 모르는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 카라바조의 화풍을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작가는 카라바조 주의자 이렇게 해놓고 작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몇몇 작품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맞는데 개인 소장인데다가 작가 이름을 모르는 그림인데다가 퀄리티도 좀 떨어진다면 저 그림을 명화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조심스럽지만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건 좀 치명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사실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이 가장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그림인데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작품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 그림이 카라바조 작품인데 왜 이 그림을 메인으로 걸지를 않았을까? 대신 작년에 왔었던 도마뱀에 물린 소녀를 이 전시에서도 메인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신기해서 두 그림을 비교해보니 거의 똑같습니다. 기계로 복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까요?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두 이미지를 겹쳐서 놓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마 그림을 한 점 그렸는데 그 그림이 판매가 되고 나니 다시 한 점을 똑같이 그린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화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팔아버린 그림을 어떻게 똑같이 그리느냐, 이건 참 미스테리합니다. 실제로 옆에다 두고 그려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대단한 실력이 있는 화가인 거는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왜 도마뱀에 물린 소년을 메인으로 밀 수밖에 없었나, 왜 그런지는 전시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웅장하고 정말 멋진 작품이 쫙 버티고 있어서 사진도 찍고 열심히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네임택을 보는데 이게 작가명이 왜 저렇게 저게 뒤에 저런 게 붙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작가라는 말이 붙어 있죠. 전시장에서 마침 작품 옆에 있던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준비된 답변은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교육은 받았겠죠. 그런데 저 그림에도 카라바조의 손길은 간 것이다. 스케치는 카라바조가 하고 채색은 다른 화가들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들어와서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현재 이곳에 전시된 작품은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이 우피치 미술관이 아니라 독일 포츠담의 신궁전의 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시된 작품은 카라바조 작품이 아니네요,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카라바조의 원작을 누군가 똑같이 복제를 한 것이에요.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작가이겠죠. 속았다라는 배신감이 드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아마도 관람객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속았겠죠. 주최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게 기사라든가 다른 사이트에서 카라바조로 기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작품이 원작자가 카라바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잖이 현장에서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품,
과일 껍질을 벗기는 소녀. 이 그림도 10점 안에 카라바조가 그렸다라는 10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카라바조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카라바조인지 아닌지 확인이 정확히 안 된 작품들이 있는 셈이죠. 그렇게 보면 이 10점이 전시된다는 것에 이런 몇 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10점 중에 한 점은 카라바조 작품이 아닌 것이고 한 점은 카라바조 추정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타이틀 자체가 바로크의 얼굴들이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인물화 그림입니다. 풍경화라든가 다른 주제의 그림이 이제 함께 좀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 그렇지만요, 키아로스쿠로 기법인 명암법이 앞에 인물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하고 바탕을 검게 날려버리는 그런 연극무대와 같은 연출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전시회 자체가 조금 인물 위주이면서 배경이 검게 처리된 좀 너무 단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수십 점이 연속되다 보니까 사실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작품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라도 이렇게 퀄리티가 좀 비교적 높다면 좀 좋았을 것을,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부에 가서는 좀 지루해졌습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명화를 복제하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 좀 다른 분들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을 따져가면서 보는 직업병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시장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액자로 전시된 작품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라바조의 거의 모든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화면이 바뀌니까요, 여러 액자에서. 좀 작은 화면이긴 했지만 반가운 그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시 관람이 다 끝나고 나서 전시장을 빠져나오면 바로 출구에서 만나게 되는 아트샵. 카라바조 작품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작품들 위주로 다양한 아트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마련된 아트 굿즈들은 가격은 좀 센 편이긴 하죠, 항상. 그런데 이곳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제품들이라서 삘이 딱 꽂히는 상품들은 한두 개씩 사가게 됩니다. 미술 전시나 영화나 결국 입소문에 의해서 흥행이 결정되는데요, 이 전시는 꽤나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국립박물관에서 하는 클림트와 에곤 실레 전시인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 이 전시도 열리고 있고요,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는 반고흐 전시도 이제 막 오픈을 했는데, 카라바조 전시가 흥행을 유지하기에는 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 전시, 이거는 매우 희귀한 전시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한 번쯤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 갤러리였습니다.